네, 안녕하세요. 해외 소식 마스터의 이종구입니다. 오늘은 이제 1688 알리바바 이 온라인으로 해외 소식을 하는 거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저번 시간은 이제 알리바바의 이제 시작한 그 이야기, 이제 공장으로 기반했는데 점점 도매상이 많아져가지고 공장 30, 도매상 60. 그리고 1688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여긴 다 도매상.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, 1688 알리바바에는 상품이 겹치냐? 제 생각에는 겹치는 게 한 10%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달라요, 이 두 개가.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조금 더 분석을 들어가면 이유야 알겠으나, 일단은 우리 물건 사는 입장에서는 그냥 물건이 다르다. 같은 경우가 10%밖에 없더라, 경험상. 제가 수 단연간 쭉 보니까. 그래서 물건 때문에 이제 두 개 다 본다는 게 이제 제 니즈예요. 그리고,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바바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장을 찾으려고 들어가요. 왜냐하면은 전체 공장에 아주 소수만 있다 하더라도 그 해외 소싱 페어에 한번 가가지고 보는 공장보다는 사실 알리바바에 리스팅되어 있는 공장이 더 많거든요.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할 수도 있고, 물론 공장의 퀄리티나 그 공장이 팔고 있는 상품의 어떤 디자인이나 퀄리티 면에서는 해외 소싱에 가는 게, 그 페어에 가는 게 훨씬 높지만, 그래도 어떤 특정한 상품을 제가 찾을 때 그런 거를 해외 소싱 페어에 갔을 때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봤던 기억이 없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그런 페어에 나오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크진 않더라도 적어도 한 돈 1,000만 원 들여가지고 부스를 차리고 나와야 되는데, 하나 아이템만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그 부스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. 그 똑같은 물건만 여기 공장 부스에다가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아주 지역적인 물건을 만들고 있는 공장은 또 이 알리바바에 있단 말이에요. 사실 알리바바 밖에는 팔로가 없죠. 이제 주로 이런 데들은 큰 공장보다는 큰 공장으로부터 그 하청을 받아서 그 상품만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. 이런 업체들이 이제 옛날에는 자기 하청 준 것만으로 돈을 벌다가, 요즘 알리바바에 올리면 이제 막 돈 많이 번다는 얘기 듣고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, 알리바바에.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찾아요.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뭐냐면 이렇게 집락인데 모양이 이렇게 병처럼 생긴 집락이 있어요. 일본에 한 작년, 재작년에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. 이렇게 M&M's 통처럼 이렇게 자라고 하는데, 영어로. 이렇게 자처럼 생긴 것도 있고, 이 파스타 이렇게 넣는 통같이 생겼는데, 이제 그게 비닐이란 말이에요.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고. 그래서 이런 게 히트란 말이에요. 이런 아이템 제가 해외 소싱 페어에 못 봤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그 일본의 또 유명한 브랜드에서 OEM을 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 하청받은 공장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, 알리바바에. 그래서 찾아가지고, 찾았죠, 그 공장을. 이거 어떻게 찾냐면은, 그 상품을 상품으로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와요. 왜냐면 브랜드가 주문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못 올리죠, 알리바바에. 근데 이제 이거 상품 검색하면은 비슷한 게 나와요. 이건 아닌데. 그럼 그 공장들을 이렇게 사이트에 다 들어가요. 제가 거기서 검색된 거가 상품이 나오면은 그거를 만든 공장 리스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공장 정보를 클릭하면은 이 공장이 만든 그 상품이 쫙 나와요, 그 홈페이지에. 그럼 요런 그 브랜드가 주문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있어요. 잘 안 보이는데. 이제 그래서 냄새가 난 거죠. 요 공장 가는 것 같다. 그래서 여기에 이메일 보내고, 여기서부터 이제 알리바바가 밖으로 벗어난 겁니다. 알리바바가 아니라. 그래서 이메일 보내면서, 나 한국에서 뭐 하는 사람인데, 일본에 요거 혹시 니네 만드냐,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내면 그때 이제 실토를 하죠. 그때는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오픈된 게 아니기 때문에, 그거 우리가 만들었다. 우리가 그 집 공장이다. 그럼 이제 갔죠.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. 주문하러.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MOQ가 있죠. MOQ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아이템당 칼라당 100만 원, 80만 원, 많게는 150만 원 이렇게 있는데,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알리바바를 공장을 찾기 위해서 이용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물론 가서 사야 되죠. 여기서 공장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, 저는 워낙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니까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얘기를 봅시다.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거는 이제 소량으로 사고 싶은 니즈가 있는 상황에, 여러분들, 큰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고, 작은 비즈니스 하는 분도 있지만, 물건이란 게 소량 필요한 물건도 있잖아요. 테스트란 하기도 할 수도 있고,
메인 상품이 따로 있고 뭐 구색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자본이 아직 없어가지고 조금씩만 사서 뭐 이렇게 소일거리로 물건을 팔겠다 이런 분도 있고. 자, 조금씩 물건을 사는 사람들한테 알리바바하고 1688 일단은 공장을 배제해야 되죠. 공장 배제하고 이제 소량 사는 걸 이제 주문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스크는 많죠. 남들이 따라할 수 있고. 그래서 이제 빨리 치고 빠지는 걸 단기간 목표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건데, 여기서 이제 그 주의를 하셔야 될 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, 30%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아셔야 돼요. 중간에 이제 업체를 쓰는데, 이런 반품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, 근데 이제 업체를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사고를 쳐버리면은 이 업체도 감당하기가 좀 힘들고 이게 뒤치다거리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저는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실 때 일단은 운송비가 좀 들더라도 샘플을 하나씩 사야 돼요. 이 샘플은 특히 그 모양이 있거나 컬러가 조금 독특한 것들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샘플 하나씩 다 받아야 돼요. 제 생각에는. 일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플라스틱 주형이라든지 이렇게 사진에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하고 사진하고 여러분들 옷 보면 아시잖아요. 인터넷에서 잘 팔리는 옷들이 이렇게 막 쉐입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기본이 잘 나가잖아요. 실패하더라도 이 차이가 작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. 사진과 사진빨하고 실제가 아무리 사기를 치더라도 크게 벌어지지 않는 아이템들이 잘 나간단 말이에요. 온라인에서. 그래서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주문을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못 믿어요. 1688 알리바바 이제 이 도매상들의 이야기인데 1688이 더 심해요.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은 공장에서 그러니까 해외 소싱 페어에서 물건 잘 팔고 이런 메이저 공장에서 물건을 지가 사다가 이제 도매로 파는 놈이 있어요. 이게 첫 번째고 이런 놈을 만나면 제일 좋은 거예요. 왜냐면 그 물건이 진짜 공장에서 왔으니까. 근데 또 어떤 놈이 존재하냐면은 이런 물건을 지도 받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공장이 안 줘. 왜냐면 그 공장은 아무나도 도매 주진 않거든요. 어느 정도 회사도 있고 뭐 사무실도 있고 뭐 판매하겠다고 뭐 좀 이렇게 뭐가 나와야 줄 거 아니에요. 근데 진짜 그지 같은 그 영세한 놈이라면은 이 물건 받고 싶은데 지도 받아가지고 알리바바에 1688 올리고 싶은데 공장에 안 준단 말이에요. 자기 너무 찌질이래가지고. 이런 놈은 뭐냐면은 그 공장에서 받아가지고 올린 요 A 업체, 도매 업체의 사진을 똑같이 써요, 얘도. 사진이니까 사실 카피해도 상관없거든요. 걸릴 때까지 쓰는 거죠. 걸리면 내리라고 하겠지만. 그거 올려놓고, 그 물건 비슷한 거를 지 친구 덜 떨어진 공장들이 또 있거든요. 이 찐따 같은 공장들이 있어요. 막 진짜 가보시면 황당해요. 뭐 봉제 공장 같은 경우는 가봤더니 할아버지 한 70먹은 할아버지 혼자 미싱 돌리고 있어요. 이렇게 밑에 천 조각이 막 이렇게 있고 뭐 산 속에 뭐 그런 공장에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. 최대한의 사진하고. 그러니까 그 도매상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저는 기분이 나쁜데 공장도 아니고 뭐 그래도 소량 사니까 이제 도매상에서 주문하려고 했더니 값이 비싸지만 실제 온 물건은 이 사진의 물건이 아니라 이 사진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만든 게 또 와요. 그리고 이런 데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 업체가 올리는 물건이 뭐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 시골 할아버지 혼자서 10개를 다 만들면은 그나마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할아버지 혼자 이거 만들다가 이거 나 못 만들겠다. 너무 복잡하다. 이러면 또 할머니한테 줘요. 그러니까 물건이 이게 퀄리티가 어떤 뭐 A급인데 뭐 균일하게 B급으로 통일이 되면은 그나마 가격을 땡처리 해가지고 팔 텐데 이거는 뭐 여기저기에서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물건을 수급을 하기 때문에 배송기간도 당연히 오래 걸리고, 뭐 어떤 거는 C급, 어떤 거는 애가 만든 거, 어떤 거는 할아버지가 만든 거 막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사고가 항상 30%가 난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, 이 A 업체 같은 경우도 뭐 사고날 여지가 많아요. 당장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일단은 질러보는 애들이 많아요. 재고가 없는데, 재고가 있다고 얘기해놓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보면은 안 팔리는 재고만 빨간색만 왕창 있고 내가 살라고 했던 흰색은 2개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반품해달라고 그러면 반품하는데 배송비 더블로 내라 뭐 어쩌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말이 많아요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688은 저는 기본적으로 샘플을 사요. 1개씩.
그러면 이제 샘플을 한 개씩 다 받아보면은 거기서 일단 30% 사고가 나요.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날린 거죠. 그냥 제가 쓰던지 뭐 누구 주면 되고. 그럼 70%를 이제 주문을 합니다. 그때 이제 제가 원하는 수량대로. 뭐 조금 사면은 뭐 30개, 20개, 뭐 많게 사면 100개 뭐 이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주문을 해서 받으면은 또 사고가 나죠. 뭐 거기서는 이제 한번 추려졌기 때문에 한 1, 20% 사고가 나요.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중간 그 수입 대행하는 업체가 카바를 좀 해주죠. 반품도 해주고. 그리고 뭐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한두 개 칼라 잘못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그냥 억셉트를 해요. 시간 낭비할 바에는 그냥 그거 그냥 팔면 되니까 좀 기분은 안 좋지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을 꼭 받아보고 진행을 해야지.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사진에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를 막 100개, 200개 샀다가는 그냥 뭐 1, 200만 원 훅 날아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. 그러면 이제 1688 알리바바의 도매상들 중에서 그 중에서 업체를 고르는 이제 방식인데 한 물건을 여러 업체가 파는 경우가 많죠.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 공장이 이제 여러 업체한테 도매를 줘요. 원래는 이제 공장이 이건 얼마 이하로 팔지 말아라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데 이제 가이드를 조금씩 어기죠. 지네끼리.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건인데 이거는 뭐 10위엔, 여기는 9위엔, 여기는 8위엔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중에 선택하는 게 최저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는 그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최저가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고 꼭 최저가를 사야 된다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. 제가 고르는 이제 그 방식은 일단 어떤 물건이든 간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사진 검색을 한다. 그럼 이제 이런 시계가 제가 사진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이 시계를 파는 그 도매 업체가 한 20개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.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. 그럼 이 시계 중에서 제가 고르는 건 뭐냐면은, 가격은 일단은 보는데, 갑자기 가격이 다 뭐 8위엔, 9위엔, 10위엔, 8위엔 이런데 갑자기 20위엔, 30위엔 이런 애들이 있어요.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, 얘네한테 또 받아 파는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공장이 도매 준 거를 또 받아 파는 애들.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데 혹시 의도 걸리는 용으로 사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이런 도매상이 없고 지만 팔았을 때는 배수를 좀 많이 뻥튀기 해가지고 판 거예요. 근데 중간에 이제 이 공장이 다른 도매상들한테 주면서 가격 경쟁이 생기면서 얘네들은 가격을 안 고친 거죠. 빨리 이제 얘도 이제 20원에 팔던 걸 10원으로 바꿔야지 팔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걸 아무도 안 파니까 이제 5위엔에 떼가지고 온 거를 제가 20위엔으로 4배수 붙여서 판 거죠. 1688에서 팔릴 것 같으니까 그래도. 근데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이게 상품이 퍼지면서 12위엔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이걸 안 고친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럼 기본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이제 8위엔에서 10위엔대 업체가 거의 다 쭉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상품을 고르는 거는 뭐겠습니까? 여기서 1위엔 싸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왜냐면 어차피 1위엔에 싸게 사가지고 제가 이거를 소비자가로 이렇게 가가지고 크게 뭐 배수 어차피 붙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가격이 뭐 1위엔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거길 다 들어가 보시면은 그 업체들 눌러보면은 걔네들이 가용 재고가 나와요. 팔 수 있는 재고. 그래서 재고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업체. 얘가 이제 큰 도매상인 거예요. 여기서 사는 게 정답입니다. 딴 업체보다 뭐 1위안, 2위안 싸게 판다 하더라도 이런 데는 들어가 봤을 때 재고가 없어요. 이거 품절. 그리고 이거 몇 개 안 남았어. 그럼 이거는 얘네들은 그냥 물건을 뭐 날리는 애들인데
얘네들한테 제가 뭐 비단 1위안 싸게 해가지고 뭐 100몇십 원 싸게 해가지고 산들 재주문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조금 돈을 더 주다 하더라도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금 큰 도매상한테 사는 게 전반적으로 유리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재고가 많은 업체에서 제가 물건을 사라고 했는데 조금 욕심이 더 생겨요, 저는. 이왕이면 이 물건을 공장을 찾으면 더 싸게 사지 않을까. 근데 이제 공장은 이제 MOQ를 좀 많이 사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고를 쌓아놓고 파는 공장이 혹시 있으면 더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, 여기서. 그래서 1688에서 찾은 그 업체, 사진 검색해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, 그 업체를. 그럼 그 사진을 알리바바에 또 사진 검색을 해요. 그러면 또 알리바바에서 또 검색한 결과가 쭉 나옵니다. 거기 우연치 않게 공장이 또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공장에 걸렸는데 그 공장에서 요구하는 MOQ가 이제 어느 정도 많으면은 이제 그때 고민을 해보는 거고, 그 다음에 MOQ가 적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땡 잡은 거죠. 1688에서 막 10위엔에 파는 거를 똑같은 MOQ 뭐 예를 들어가지고 20개만 사면 되는 건데 얘네들이 뭐 8위안, 5위안에 판다. 그럼 당연히 저는 알리바바에서 사는 거죠.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몇 번 클릭으로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다 찾아봐요. 그리고 알리바바에서 사진 검색해서 나온 그 결과 냅두고 혹시 요거가 MOQ가 많으면은 또 도매상 없나 보려고 그 사진을 다시 사진 검색을 188 또 해가지고 여기서 또 업체를 봐가지고 보고. 그래서 이 두 사이트를 저는 사진 검색을 한 개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걸 여기도 뒤져보고 여기도 뒤져보고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처한 상황에 제일 적합한 업체를 찾습니다. 그리고 1688에서 파는 그 도매상 업체를 제가 알리바바 사진 검색을 해가지고 찾았어요. 근데, 불행히도 MOQ가 커요. 그럼 이거는 아주 또 좋은 정보로 쓸 수가 있어요, 나중에. 뭐냐면은, 1688에다가 조금 비싸게 주고 도매상한테 물건을 사다가 그걸 팔아보는 거예요, 테스트로. 그래, 팔렸을 때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. 그래서, 이런 의미에서라도 1688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알리바바 검색도 해가지고 공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으면 이거는 상당히 고급 정보예요. 언제든지 이 테스트하는 물건이 터졌을 때 바로 여기서 MOQ를 좀 많이 하더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마진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1688하고 알리바바를 다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소싱 페어에서 혹은 이제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보를 좀 많이 볼 거 아니에요. 무슨 물건을 어느 공장에서 얼마에 팔고, 그러니까 공장 정보를 이제 많이 이제 습득을 하는 거 아니에요. 공부를.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제가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원할 때 내가 배수를 많이 붙여가지고 MOQ를 많이 사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 물건들을 만드는 공장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1688 알리바바를 봐요. 이 도매상들을 봐요.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이 물건들을 도매를 받아가지고 파는 놈들이 있으면은 이것도 완전 좋은 정보죠. 왜냐면은 저는 1차적으로는 이 업체를 통해가지고 물건을 조금씩 사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터졌을 때 이제 이거는 많이 사가지고 이제 배수를 많이 붙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정작 공장 정보가 없으면은 그냥 맨날 테스트만 하다가 물건만 뺏기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공장이 있다면은 바로 살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먼저 1688 알리바바에서 조금 사다가 나중에 잘 터지면은 공장 찾아라 그러는데 그게 첨단의 보장이 없잖아요. 이게 뭐 모래에서 뭐 보석 찾는 것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공장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물건을 파는 공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. 거꾸로 하는 게 더 쉽죠. 먼저 현재 어베일러블한 공장 가용들을 쭉 보는 거죠. 어디서 보느냐? 소싱페어에서 보는 거예요. 소싱페어에서 가서 일단 공장 쫙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물건들 공장을 쫙 체크해요. 사지 말고. 그래서 이걸 공부한 상태에서
다시 1688을 딱 들여다보면은, 이거 그때 무슨 페어에 가서 봤던 업체다. 그러면 그 물건이다. 그러면 이제 그것들 위주로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공장이 확보된 상품을 위주로 1순위로 1688 알리바바를 먼저 보는 거예요. 그걸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로 두고. 그래서 그 물건을 사서 테스트를 쫙 하는 거예요. 여러 종류 사가지고. 터지면은 정보하니까 바로 이메일 보내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급 스킬입니다. 그리고 현실적인 스킬이고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까요? 뭐 더 깊이 들어가서 할 얘기도 많은데 일단 요 정도 레벨에서 이제 소싱처를 하나씩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중에 어떻게 엮느냐, 뭐 한 개당 뭐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상담하는 방법, 물건 최적으로 사는 방법, 뭐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요런 이 챕터가 이 시즌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고 이번 시즌에서는 요 정도 깊이로 이제 일단 좀 건드려 봅시다. 네,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